경야는 김정은 동식에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11월 14일 금성 트락터로 공장을 찾으시어 세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에서 핵심 공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리계봉 지배인 동지는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 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에서 만든 첫 트락터로 천리마 1호를 보아주신 59돌 시대는 뜻깊은 날이었다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이 트락터가 바로 영광이 그날 경야는 청비서동께서 직접 운전해 보신 80마력 트락터입니다. 그때 우리 공장 마당에는 우리가 만든 80마력 트락터가 꽉 차 있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께서는 트락터의 성능을 알자면 자신께서 직접 운전해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트락터로 운전실에 몸소 오르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높이 취하시면서 80마력 트락터로는 단순한 윤전기제가 아니라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라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더 큰 생산 성과를 이룩하도록 신심과 용기도 안겨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금성 트락터로 공장을 윤전기계 공업의 본보기 공장으로 꾸리기 위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그 후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2021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금성 트락터로 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트락터로와 함께 여러 가지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특별 중대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또다시 금성 트락터로 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현실성 있는 농기계 발전 전략을 세우고 농기계 공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것은 부국강병 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장엄한 혁명투쟁에서 근본의 근본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소형 벼수악기의 무게도 가늠해 보시고 몸소 종합수악기와 트락터로에도 오르시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찾아오실 때마다 새로 생산한 트락터로의 시운전도 직접 하시며 농기계 생산을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용상을 우러르며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영길 측장장 동지는 공장 개건 현대화 목표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맨주먹으로 첫 트락터를 만들어낸 전세대 천리마 노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갈 데 대해서 강조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나라의 기계공업 발전과 농촌 기술혁명 수행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금성 트락터 공장이 믿음직한 본보기가 되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다고 긍지에 넘쳐 얘기했습니다. 농기계 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몸소 2차례나 찾아오시어 힘을 주고 믿음을 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끝없는 헌신 속에 금성 트락터 공장은 마력수가 높은 트락터로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공장, 나라의 농기계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보배 공장으로 보다 강화 발전되게 됐으며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동음을 포전마다에 울려가며 흥겹게 일하는 그날을 하루빨리 안아오시기 위해 새해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 길로 농기계 전시회장을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에서는 현식이 농기계 공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개변을 안아온 곳은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고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 생산 부문의 현대화와 능력 조성을 다고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그를 위한 강령적 과업들을 밝혀주셨습니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에서 기본은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이며 농기계 발전 계획에 따르는 연차별 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해 나갈 때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금성 트락터로 공장을 비롯한 농기계 생산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금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일으켜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어머니 날을 맞으며 평양시 직맹위원회에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운 어머니들과 직맹 일꾼들, 직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서정이 간직된 가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의하는 참서정제를 마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2장이 조선인민군 입대 중 미국 농장원이 된 막내딸의 타는 증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 가부를 보고는 우리 가정을 애국자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봉 모임에서 소송구역 도로시설관리소 노동자 염구마 여성은 족보이 처소에 서 있는 두 아들과 사리본시 미국농장으로 탄원해간 막내딸을 키우던 나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신을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대표로 불러준 당의 운정에 대해서 감명 깊이 전했습니다. 동대원 구역 최신소 통신원 조연희 여성은 돌격돼버린 아들과 나란히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행사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한생의 길이 남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절절히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빈아들은 족보이 처소에서 군사공부를 하고 있고 넷째인 맏딸은 김철수 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자식을 낳았다고는 하지만 철따라 세계복과 신발, 학용품과 책가방까지 공급했으며 병이 다리를 활짝 펼 수 있게 해준 어머니 담이 품이 없었다니. 5자식을 낳아 훌륭히 키운 순안구역 안정고급중학교 교원 님현희 여성도 당의 품속에서 누리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당의 사랑이 있어 오늘처럼 자식들을 오롯하게 키워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이 나라 1000만 아들, 딸들의 자유로운 오보이시라고 격정을 돋쳤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에 이어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을 꿋꿋이 이어가며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전 세대들이 발휘한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청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창립 75돌을 맞이하는 평양 외국어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대학의 연역사에 빛나는 이용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동맹 일꾼의 말에 의하면 대학에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본소님께서 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감높이 불러주신 김용순 동지를 비롯해서 40여 명의 영웅들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 속에서 배출된 영웅들입니다. 우리 대학이 창립된 후 지난 75년간 여기서 보시다시피 공화국 영웅 10명과 이중 러력 영웅 6명, 러력 영웅 27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입니다. 대학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양 사업들은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자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가장 열렬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 표현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촐리마 시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조국의 부강본영에 적극 이바지한 김옥린 영웅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했습니다.
김옥린 영웅은 높은 실력을 지닐 때만이 조국의 존진에 참답게 임하지않은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력을 높여서 앞으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잘 받들어 모시고 상봉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 세대 대학 졸업생들이 지녔던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굳건히 이어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 딸들로 준비해 나갈 굳은 결의들을 가다듬었습니다. 각 지역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의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다음의 농사 차비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 다음의 농사 차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땅이 올기 전에 논밭가리를 전부 끝낼 목표를 세우고 트랙터로들을 만가동시키는 한편 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가리 깊이를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밭가리 대상선종, 붉은 땅, 김상습지, 병해충 상습지를 대상면적으로 잡고 일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분할 과제는 분할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구역 신흥농장과 와우도구역, 촐리마구역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가을 밀보리 포전들의 여러 가지 영양 원소들을 보충해줘 겨울 나이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격립위원회 계안농장에서 가을 밀보리 비배 관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밀보리의 초기 생육 상태를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농장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영양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 대수는 1600대, 입수는 4.5매로서 월등률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농장에서는 현재 잎 덧비려 주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서 밀보리의 잎 나이와 아지수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분무기 공장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수지모함과 심층 시비기를 비롯해서 농업부문에 필요한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산림과 도시경영 부문에서도 논리 쓰일 수 있는 이런 성풍식 분무기를 연구 개발.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최근에도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쓸 수 있는 다용도 송풍기식 분무기를 개발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을 계기로 전국 도처에서 저국 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강하천들의 위험개소들을 모두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발전에서 치수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도의 일꾼들은 조직정치 사업을 면밀히 하고 지대적 조건에 맞게 옳은 방법론을 세워 강하천 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의 기본 목적을 이 강바닥 파기를 기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도에서는 이 도 안에 있는 모든 중량기재들과 화물자동차를 동원해서 현재 강바닥에서의 2m 깊이 이상으로 강바닥을 파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중기계들과 노력을 집중 배치해서 장자강과 그 지류의 여러 곳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배감군에서도 국토관리 사업에 힘을 넣어 강하천 제방도를 보강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군안의 큰 물 피해 위험 개소와 작업량을 확정한 데 기초해서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군에서는 건설 역량과 윤전 기재들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강하천 정리 사업을 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 사업에 역량과 수단을 총 집중해서 91개소의 위험 대상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공사만 해도 1000m의
삼천 밑방이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매우 방대한 군에서는 물의 통과 능력을 높이고 제방들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을 기동성 있게 보장하고 선진 공법들을 받아들여 강하천 정리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태탄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군안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경제림 조성 면적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 잣나무와 밤나무를 비롯한 산열매 나무모 생산에 힘을 넣는 한편 농촌 산림집 원림 녹화에 필요한 나무모 비배 관리도 잘해서 하나와 같이 충실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 채취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면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산불 감시 체계를 철저히 세워 사소한 산불 발생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11일 레바논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38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에서 건물 잔해 밑에 깔린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흐는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와 군사기지에 미사일 보복 타격을 가했습니다. 아랍 및 이슬람교 나라들이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특별 순회자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확대 책동에 경고했습니다. 회의에서 아랍 및 이슬람교 나라 지도자들은 가자지대와 레바논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들을 규탄하고 즉시적인 정화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대를 침공한 것도 모자라 전쟁을 레바논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라크, 시리아, 이란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있는 데 대해 단죄했습니다. 얼마 전 예멘의 항쟁 세력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공군 기지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항쟁 세력 대변인은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과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흐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정밀 군사작전이 단행됐으며 목표는 명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쟁 세력은 나라의 북부 지역 상공에서 미국의 MQ-9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이래 항쟁 세력이 격추한 같은 유형의 무인기 수는 12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스파냐의 발렌시아시에서 9일 파괴적인 큰 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역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도시 중심이 모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이번 재해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격분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이스파냐에서는 유럽적으로 50년 내 최악의 큰물 피해가 발생해서 220여 명이 사망하고 1,900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발렌시아주에서만도 다리들과 철도역들, 약 80km에 달하는 철길과 100개의 도로 구간이 파괴돼서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등 막대한 물질적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용도가 다양하고 보다 질 좋은 합성 섬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천입니다. 이 천은 폴리아미드 섬유를 8개의 층으로 촘촘하게 압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고 고든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리아미드 섬유를 특수한 용액에 넣어 분자들이 서로 각이한 방향으로 교차 결합되게 하면 견고한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폴리아미드 압착 섬유로 만든 천은 그 질김도가 강철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께가 얇으면서도 당김세기가 높은 낚싯줄입니다. 일반적으로 낚싯줄 제작에는 면실과 명주실, 나이론실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용되는데 이 낚싯줄은
폴리에틸렌 초고 분자 합성 섬유로 제작했습니다. 생산 과정을 보면 우선 여러 갈래의 폴리에틸렌 초고 분자 미소 섬유들을 하나로 꼰 다음 염색 공정을 거칩니다. 다음 염색한 꼰 섬유에 규소 수지물을 입힙니다. 이렇게 생산된 낚싯줄은 매우 얇고 팀성이 좋으면서도 질긴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온과 강수량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2.9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는데 이곳은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연중 모든 월들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곳으로 해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후학적 봄철이 평년보다 평균 10일 정도 빨리, 기후학적 여름철 마감 날짜는 평년보다 평균 8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았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내린 강수량은 1057.3mm였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상태를 보면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약간 높고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 정도로서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17시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1.8mm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백두산 지구에선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위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3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2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주로 개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선 남풍이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에선 흐렸다가 개이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해 해상과 함경북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소해 해상과 함경북도 해상에선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오후에 북풍으로 바뀌면서 바람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조선 소해 해상과 함경북도 해상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